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5일인데요.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추세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어요.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전날 확진자가 7,850명,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8,000명에 처음으로 육박하게 되는 것이고, 위중증 환자도요 58명이 늘어나서 964명, 1000명에 근접하고, 그리고 사망자는 70명이 늘어나서 누적 4456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총리가요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이러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대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손실 보상 방안을 만들겠다. 그리고요, 이 백신 접종과 이 병상 확보, 여기에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해서요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12월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하니까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 사전 예약이 없는 당일 접종을 허용하고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이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적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째인데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가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방역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그 다음에 부동산의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걸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일단 내질러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현장에서 막 지멋대로 내질러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흐름을 보면 말이죠, 패턴을 보면 이재명이가 어떤 특정 이슈에 관해서 내질르고 나면 여권이 다 받아먹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긍부정 평가율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그 다음에 문재인의 차별화 전략, 이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바뀌어질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반문재인층을 이재명 지지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일단 내질르면 정부 여당이 받아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무능한 정권, 이재명이요? 이거 말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권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들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이가요 느닷없이 국가 백신에 관한 국가 책임제를 완벽하게 시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즉 위드 코로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보상 선지원을 하라, 이런 입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지만은 일상회복을 좀 멈춰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니까 바로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해요. 자, 김부겸 총리도 입장을 바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들어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워서 오늘 조치를 해도 되는데 오늘하고 내일 봐야 되겠대. 아니, 지금 어제까지 나온 것만 봐도 오늘 내일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해요. 예. 이 얘기는 책임 회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 철회를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사태는 더 악화된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코로나 조금만 좋아지면, 하루 이틀만 좋아지면, 야, 이거 K방역 성공했다, 우리 정부를 밀어달라, 전 세계적으로 K방역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두 번 했냐고요. 그 바람에 우리 국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지금 덤태기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정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와 반해서요, 우리 국민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총체적 실패다,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뉴스 오늘 아침부터요,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단다고 새벽 3시경에 이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김세희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보도한 줄리, 이 지금 현재 하와이에서 술집을 하고 있다. 김건희 씨 줄리는 전혀 사실 아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새벽 3시에 해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씨도 오늘 아침에 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제일 신나는 사람이 추미애예요. 추미애가 얼마나 방방 뜨고 있는지 이 문제도요. 조선일보 사설 칼럼도 오늘 나와 있어요. 조선일보 칼럼에 추미애가 수상하다. 이 선우정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이르기까지 뉴스가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줄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보도한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제보, 이 제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하와이에서 줄리 여성을 만났고 이 여성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줄리는 실제로 과거 간부급 검사와 동거했다가 결혼까지 했고 자녀도 있지만은 현재 이혼한 상태고 미국 LA에서 룸사롱 운영하다가 현재는 하와이에서 일종의 토킹바 같은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과 일부 매체가 하와이에 거주하는 미모의 여성 줄리의 스토리에 살을 붙여서 이 김건희 씨에게 덮어 씌우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줄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의 구체적 장소도 대보받고 있고 하와이에 가서 단독 인터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 김건희 씨가 14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줄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거다. 저는 줄리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줄리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그 시간에 정말 노력을 했고 악착까지 살아왔고 진짜 간절하게 살아왔고 쉽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자, 그리고요. 또 이 오마이뉴스가 추가적인 보도를 했는데 이 김건희 씨는요, 언제 등판해야 될지 알려만 달라. 내가 자신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언제 나가야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코치 좀 해달라. 사람들이 줄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 남편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이 공개 행보하는 이 방식과 관련해서 저는 가식적인 게 되기 싫다.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고 봉사하는 성격이다. 후보 부인이 되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싫고 보여주기보다는 실천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공개석상에 등장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새 시대에는 진영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진영을 깨야 한다. 미래에는 진영이 없다. 그리고 새 시대는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새 시대라고 하는 말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새 시대. 그래서 이 김한길 위원장, 새 시대 위원장도 위원회도 지금 별도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줄리를 건드는 가장 전면에 쓴 사람이 추미애 손혜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검사 진혜원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여권에 말하자면 맑게나 하는 의원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성형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쌍꺼풀이 성형을 한 건 맞는데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짝짝이어서 대학교 때 삼촌 친구 병원에서 재건 수술했다. 눈이 작게 나온 고교 사진은 빛이 부셔서 약간 눈을 감고 찍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윤석열 캠프에서는요, 이 정인이 양 일주기에 등판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 정인이 양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후 16개월 됐을 때 양부모 학대, 상습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지난 10월 13일이 정인이 양 일주기예요. 그래서 이때 좀 등판하자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목받아야 할 사람이 정인이하고 이방아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그때 등판을 하면 김건희 씨 본인이 주목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등판을 하자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등판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지금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병준 위원장이 말이죠. 오늘 YTN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김건희 씨 관련 얘기를 했는데 선거의 중심이 김건희 씨가 돼서는 안 된다. 예. 성장 담론, 분배 담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 중심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배우자이기도 하지만은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고 또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 옳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힘 이 대변인이 이미 설명하고 해명한 것 이상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없고 정말 이런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토론해야 할 성장 담론, 분배 담론 제대로 이거를 꺼내놓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선거 중심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거가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또 이 언론 인터뷰에 김건희 씨가 응하는 것 자체가 또 논란을 키우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언론 인터뷰 석상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어제 관훈 토론에서요. 이 김건희 씨가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도 기자들 하면은 뭐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미숙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김병준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제 후보께서도 될 수 있으면 언론에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말을 밝히고 말 한마디의 오해가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화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김건희 씨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말이죠. 이 김건희 씨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는 선대위 관할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함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캠프에서도 지금 YTN이라든가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것 자체를 잘 몰랐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캠프든 선대위 차원이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전혀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시적인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는 곧바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이니 이런 하면서 아주 황당할 정도로까지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선대위 관할 범위 안에 김건희 씨 말하자면 등판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도 없고 또 이 김건희 씨가 또 공식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왜 방치한 상태로 있었냐 이런 앵커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방치라기보다는 공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아무도 인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제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서포트를 할까 그런 정도의 생각만 했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김경진 지금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요. 상임 공보 특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김경진 변호사도 오늘 CBS 김현정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원여대에서 1년짜리 한시적인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인데 이런 걸 볼 때 지금까지 줄리로 일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삶의 상황과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강의하고 작품 만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분이 무슨 줄리를 할 일이 있겠냐. 그리고 논란의 맥락 자체가 그냥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던지는 특정 진영이나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모습이 문제다. 그러면서 추미애 그다음에 손혜원 이런 일부 인사들이 김 씨의 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또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상민 의원이 추장관이 SNS 활동 계속 얘기하는 거 민주당 선거에 백해무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 추미애라든가 송영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고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없다. 민주당 스스로 부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다는 것도 또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인용, 더는 이제 얘기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준리 목격했다는 이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 안혜욱 씨죠. 이분이 열린공간 TV를 통해서 자기가 이 시간 강사라고 한다는 여성 줄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안혜욱 씨가 이제 80이 넘었는데요. 이 김경진 단장은 나는 1년 전 누구를 만났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80세 넘은 분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연세가 80세 되신 분이 15년, 20년 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의 기억과 이름이 또렷이 생각이 난다는 건 한국의 동년배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 기억력 평균의 보편성을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예. 자,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측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한다? 여당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여론에서 밀리면 그럴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측에서 김건희 의혹을 계속 제거하면서 이게 국경 문제다 이렇게 시비하고 나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진중권 씨가 이제 조국 문제 좀 알겠냐? 이 조국 문제가 바로 국경의 문제다. 이렇게 내리치고 있어요. 이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죠. 이분하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중권 씨하고 둘이서 이 맞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부인은 문제가 아니라 국경의 문제다. 이렇게 이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조국 교수의 문제가 뭔지를 알겠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뻔한 얘기들인데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현근택 변호사의 비판문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부인은 청와대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영부인텔. 최근 준리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다. 단순히 영부인의 자격 문제뿐만 아니라 국격의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자,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출연한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에서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옹호를 해오지 않았느냐? 문제가 뭐든지 이제는 깨달았는지 궁금하다.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반성한 다음에 김씨 문제를 비판하는 게 맞는 순서다. 아직도 그깟 표창장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누가 비판에 나섰느냐? 이름을 일일이 되게 어려운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비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반박 입장문을 제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성호 선대위 총괄 특보 단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면 이제 어제 있었던 건데 이제 언론들이 일제히 김건희를 집중 밀착 그다음에 은밀히 취재하고 있으니까 이 취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수행원들 옆에서 이제 말하자면 얼굴을 감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성 의원이 만약에 김건희 씨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언론에다가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오도록 사진 찍으라고 포즈를 취해줄 겁니까? 수준에 맞는 비판을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거는 더 팩트가 이러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더 팩트가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 앞에서 촬영했는데 이때 이 김건희 씨가 취재진을 보고 또 취재진이 김건희 씨한테 준리 논란 입장을 밝혀달라. 공개 일정은 언제부터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고 황급히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때 수행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고 이 김 씨의 목덜미를 살짝 잡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이 정성호 의원이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숨을 수 있느냐. 후보 배우자도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정당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해석을 하면서요. 후보 배우자 태도를 보면 어쩌란 말이냐,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 아니겠냐, 무책임하고 국민에 대해서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자, 이재명과요 김혜경이는 오만한 게 아니라, 오만할 뿐만 아니라 뻔뻔해요. 예, 그렇잖아요. 이 낙상 사고 이후에 이 후보 이재명과 그다음에 김혜경 씨가 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연극적 행태를 보였느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숨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몸을 가려서 숨고, 또 해명해야 될 때 하도 억울하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너무 들러쓰지 말아라, 한마디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민주당 측 입장. 이것은요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비판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정성호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보 배우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하고, 역대 대선에서 후보 배우자가 이렇게 등판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게 정상이냐, 이러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추미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추미애. 이러한 이 추미애, 이거는 이거는 인격살인이다, 우리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오늘 15일날 아침 일찍부터 다시 말하자면 이 김건희 씨 시비를 또 하고 나섰어요. 아무도 줄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요 오늘 페북에 내놓은 거, 원하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 깜짝 등장했다. 무엇보다 김 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줄리한 적 없다고 한 것도 김 씨 본인의 주장이고, 유흥업소에 급난 적 없다는 것도 윤 후보의 주장이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줄리가 밝혀져도 줄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가 대통령 부인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러나 추미애 그러면서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어야 한다.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 없다. 남의 기회를 뺏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주고 다스리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게 조국 수상을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던 윤 후보가 부인이 억울하다며 모순되는 변명을 들어놓는 건 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안혜욱 씨도 과거에 시간 강사로 김 씨를 소개받았다는 것이지 유흥업 종사자로 소개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때의 돋보이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발전해 습관적 허위 경력으로 따낸 것이 현재의 교수라면 당연히 안씨의 증언도 검증에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 또 비판문을 내놨는데, 참고적으로 여기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 9일날 추미애를 갖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안혜욱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 97년도에서 라마다 조남욱 회장 VIP룸에 초대돼서 줄리에게 접대받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거를 갖다가 추미애가 매일같이 지금 아마 이제 뭐 한 일주일 넘어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비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어제 인격살인으로 조국 분풀이하는 추미애, 김의경 의원은 본인의 내로남불 인생부터 돌아봐라. 너나 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 조국이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보라는 듯 윤 후보와 김 씨에게 인격살인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김은혜 대변인은 법무장관 임기 내내 조국 수사는 부당하다고 외치는데 할애하고 아들 황제 군 복무로 국민 뒷목 잡게 한 분이 지금 줄리 찾기 운운하면서 키득거리는 듯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 비하와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고 있다. 비뚤어진 잣대로 타인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두 분은 남 탓하기 전에 각자의 내로남불 인생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의겸이도 또 오늘 한마디 했어요. 말하자면 김건희의 삶 자체가 완벽한 성형 인생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그리고 김건희 국민을 개 돼지로 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기자의 질문에 김건희 씨가 한 대꾸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이 줄줄이 사탕이다.
어쩌면 이렇게 남편하고 찰떡궁합인가 부창부순한 이런 뜻을 하고 만들어 온 사장성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윤석열은 페이스북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애처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밑줄에 국민 마당새라고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 인터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국민 마당새가 아니라 건희 마당새였구나.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의겸은요, 이 김은희 씨 관련 의혹을 쭉 언급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일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다. 너희들이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믿지 못하겠다면 어쩌려고. 남편 후배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예. 자, 그리고요, 또 이 김의겸이는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라는 김 씨의 발언을 두고는 조국 딸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이다. 그런데 너무 얄팍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의겸이 정말 이 조국 추미애 김의겸 대단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어디다 대고 이렇게 이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지. 흑석동 사태, 우리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 거죠. 흑석동에서 또 투기해먹고 비례대표까지 나와서 비례대표 등번에 들지 않으니까 김진애라는 비례대표 1번을 슬그머니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김의겸. 야, 이거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이거 배치 떼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봤는지 본인이 먼저 대답을 하고 이렇게 김건희 씨 비판에 나서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요, 이 홍준표 의원이 이 결혼 전 이 김건희 씨 거 이거 핑계를 대면 그러면 이재명 전과 사범도 용서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부인 장모 비리 이대로 둬서는 대선 승리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 비판적 시각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것도 굉장히 참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해창 후보가 97년도, 2000년도 대선 2번이나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도 말이죠. 이 부인 장모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말 바꾸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입장문을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 첫 입장문으로 내놨어요. 뭐냐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람과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일찍이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축적한 사회,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튼튼한 사회가 경제도 성장하고 자유민주도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신뢰 사회는 반대 일을 걷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은 당연히 고신뢰 사회다. 그래서 저는 고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신뢰를 잃으면 국정 동력이 약해지고 우리 사회처럼 정치적인 분열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는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을 국민께 한번 말씀드리면 되도록 번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겠다. 그래야 국민이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가 주실 거라고 믿는다. 최근 들어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가 심각하다. 매일 말이 달라진다.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달라지는 시기다 보니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입장을 바꾸다 보니 무엇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지 나라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기본소득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가 다시 한다고 하더니만 국토 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은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한다. 저도 말하기도 힘드네요.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 오죽하면 민주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겠나. 그러면서요, 아마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득을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다. 바로 신뢰. 하도 말을 자주 바꾸니 이제 국민은 이재명 후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안다. 아무리 포장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포장지 속 내용물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국민이 모르겠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 공직사회도 신뢰받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국민 사이에 서로 믿는 신뢰의 문화가 확산되게 하겠다. 그런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나라여야 경제도 성장하고 자유민주도 발전한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신뢰, 우리 국민은 신뢰를 먹고 살아야 돼요. 신뢰를 버린 것은 현 문재인 정권이 뭐 정의가 어쩌고, 뭐 과정이 공정하고, 뭐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뭐 정의해야 된다, 뭐 이따위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신뢰의 근본 바탕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 오후에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